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2일 화요일에 전해드리는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속초 북방 항로가 중단된 지 5년 만에 이 속초항에서 러시아와 일본을 오가는 항로가 오는 5월부터 재개됩니다. 대형 크루즈선 입항도 예정돼 있어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다른 항만과 과열 경쟁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완공된 속초항 크루즈 터미널. 400억 원 가까이 들여 건설했지만 지금까지 크루즈선이 들어온 횟수는 3차례뿐입니다. 정기 국제항로가 없다 보니 평소에는 닫혀 있습니다. 하지만 속초항에서 일본과 러시아를 오가는 정기 여객선이 취항을 앞두면서 상황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북방항로 재취항을 추진했던 선사는 최근 해양수산부로부터 선박 확보를 조건으로 여객 운송 사업 면허를 발급받았습니다. 2004년 취항한 북방항로가 2차례 중단된 이후 5년 만에 다시 재개되는 겁니다. 오는 5월부터 속초항에서 러시아와 일본으로 주 3회씩 운항할 예정인데 기존 백두산 항로를 연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슬라비앙카 항으로 이제 입국을 하게 되면 중국 훈천으로 연결되는 항로를 이용을 해서 종전과 마찬가지로 백두산 관광도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항로 중복과 과열 경쟁 우려도 있습니다. 속초항 북방 항로가 동해항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오가는 항로와 비슷하고 경북에서도 포항 영일만을 중심으로 한러일 환동해 크루즈 항로 개설이 추진 중입니다. 속초항을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가 지금 계획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상반기 중에 북방 항로 취항도 지금 앞두고 있어서 침체된 지역 경기를 속초항을 통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난해 부진했던 속초항 대형 크루즈선도 올해는 4월부터 7항차 입항이 확정돼 속초항이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폐광 지역에는 과거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옛 건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정선군 고안읍의 한 마을이 오래된 흔적을 남기고 현대적 감각을 덧입혀 마을 호텔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홍한표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정선군 고안읍 18번가 주민들이 지난해 1월 마을 만들기 위원회를 만들고 거리를 하나둘씩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건물의 오래된 흔적은 고스란히 남기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입혀 하나씩 변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11개의 건물을 탈바꿈했고 마을 공동의 포토존도 곳곳에 세웠습니다. 대부분의 도시재생 사업이나 골목길 정비 사업은 이 단계에서 끝나지만 마을 주민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바로 마을 호텔을 만드는 것. 고안 18번가는 다른 길과 다르게 사진관, 숙박시설, 카페, 음식점 등 다양한 업종이 모여 있는데 착안한 겁니다. 주민들이 주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만큼 하다 보니까 행정이나 이런 힘 있는 기관에서도 마을 주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호텔에서 객실, 레스토랑, 카페 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누리듯 고안읍 18번가를 방문하면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입니다. 마을 호텔 로비와 프런트도 만들고 패키지 상품 출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을 골목길을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20집을 예상하고 있고 또 앞으로의 마을 호텔을 예쁘게 꾸밀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조성하는 마을 호텔은 오는 7월 개장할 예정입니다. 고안 18리 주민들은 이 사업 제안으로 지난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서 수여하는 상을 잇따라 받았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원도가 1,000만 원을 넘게 들여 도지사가 최근 2년 동안 각종 행사장에서 한 발언을 모은 연설문집을 발간해 예산 낭비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발간된 최문순 강원도지사 연설문집입니다. 분량이 423쪽이나 됩니다. 이 책자에는 최 지사의 최근 2년 행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153개 행사장에서 발언한 내용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드문드문 언론 인터뷰 내용도 담았습니다. 또 책 마지막에는 최 지사가 등장하는 행사 사진이
부록으로 실렸습니다. 지사를 위한 홍보성 짙은 책입니다. 연설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연설문이 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 이름이 자주 등장합니다. 행사에 참석한 소위 귀빈을 소개하는 글입니다. 다른 연설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연설문이 비슷합니다. 그들을 소개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사 성격에 따른 지사의 생각도 있습니다. 강원도는 이 책을 모두 500부 발간했습니다. 도청 부서와 시군, 유관기관에 배부했습니다. 1,100여만 원을 썼습니다. 강원도 관계자는 연설문 발간을 다른 시도에서도 다 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도지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직원들이 알 필요가 있어서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특정인을 배려한 예산 낭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합니다. 그 연설문이라고 하는 게 취지와 목표, 방향들이 정확하게 담겨져 있어 지역사회 담론을 형성하는 방향의 구실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공치사나 아니면은 주례사 정도의 낮은 인사말 정도로 격화돼서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필요하다면 시대에 걸맞게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조치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대로 두면 이 책은 2년 뒤 다시 발행됩니다. 단체장의 연설문집 발행은 비단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 이제는 없어져야 할 오랜 행정 관행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도내 시외버스 업체인 강원고속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 문제로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이번 주 중에 노사 간 조정에 실패하면 노조는 곧바로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교통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훈 기자입니다. 도내 지역과 전국 76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 강원고속. 지난 9일 강원고속 노조는 총파업 찬반 투표에서 96.6%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습니다. 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해 오는 15일과 18일에 사측과 조정에 나섭니다. 조정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곧바로 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입니다. 노사 갈등의 핵심은 임금 인상 문제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특례 제외 업종인 노선 버스업에 최대 주 68시간 근로가 적용됐습니다. 이에 따라 버스기사들의 초과 근무 시간이 줄고 자연스레 실질 임금도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경북 지역 시외버스 업체도 임금 감소분을 인정받아 임금이 33만 원 인상됐고 도내 동해 상사 고속도 시급을 8.9% 인상했습니다. 이처럼 실질적인 생계를 위해 임금 감소분을 사측에서 보전해달라는 게 노조 측 요구사항입니다. 하루의 근로시간 단축, 이게 한 달, 1년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양의 소비고요. 이 소비되는 시간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 없이는 저희는 이 협상 문제를 원만하게 타결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근무 시간이 줄어 임금이 줄어든 부분까지 보전해 줄 수 없다며 일단 노동위원회의 중재를 받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노사는 4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강원 고속의 모든 운전기사가 노조에 가입돼 파업이 시작되면 184대의 차량 운행이 전부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업에 돌입하면 시외버스 이용에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1주년을 맞아 열린 평화포럼이 평창 평화선언과 평창 평화의제 2030을 채택하며 그 막을 내렸습니다. 전쟁을 끝내기 위한 12개 항목의 선언과 함께 그 실천을 위한 30여 개의 주제가 제시됐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전 세계 50개 국가 200여 개 평화단체 운동가들의 치열한 토론 끝에 합의된 평창 평화선언. 각 나라 대표들은 평화는 인류와 세계의 최우선 명령이라며 정책을 결정하는 기준이 평화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전쟁의 종식에 위협이 되는 군사기지를 축소할 것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갈등을 중재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한반도 문제는 첫손에 꼽혔습니다. In the region to craft the peace and cooperation regime to undergird the peace process.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lead to peace in the world. 평화선언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동실천 의제도 제시됐습니다.
평창평화의제 2030은 비핵화, 불평등 해소, 대량살상무기 규제, 난민과 이주자 등 30여 개의 의제를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과제로 채택했습니다. 포럼에 참가하지 못한 단체에도 내용을 공유하고 세부적인 부분을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본안을 만들었고 이걸 가지고 전 세계에 그다음에 주제별로 논의를 해가지고 내년에 다시 만나서 이거를 정식으로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채택된 30여 개의 의제는 추후 논의를 통해 50개로 확대될 예정이며 2030년까지 세계 평화를 논의하는 기초가 될 전망입니다. 세계 평화를 논의했던 평화포럼에 이어 장애인의 인권과 노동권 등을 다루는 장애포럼도 평창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강원도는 남북 농업 교류를 위한 사전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각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강원도 남북농업교류협의회를 구성해 남북농업교류 사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또 상하반기 2차례 남북농업교류 심포지엄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접경 지역의 남북 강원 여성들이 함께 농사를 짓고 농산물을 가공 판매하는 여성농업인 남북교류센터와 공동 텃밭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원도의회가 오늘부터 새해 첫 임시회를 열고 열흘 동안 강원도와 교육청에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37개 안건을 심의합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할 조례안은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과 고독사 예방, 행정정보 공개, 웰다잉 문화 조성, 미세먼지 저감 관리 등 생활 밀착형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는 육아 기본수당 지급을 위한 원포인트 추가 경정 예산 심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도내 경제가 성장하며 경제활동 참가율 등 양적인 지표는 향상됐지만 고용의 질과 관련된 지표는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경제활동 인구는 모두 81만 2천 명으로 2010년과 비교해 1.9% 늘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1.4%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취업자 수도 78만 명으로 증가율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임금 노동자와 상용 노동자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고 상용 노동자 월 급여액도 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를 비롯해 내부 육성의 투트랙 기업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던 50대 남성이 숨을 거뒀습니다. 정선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1시 40분쯤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던 5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강원랜드와 병원,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원도 지역은 대체로 맑은 뒤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영동 지역이 3도에서 6도, 영서 지역은 2도에서 5도, 강원 산지는 영하 1도에서 영상 1도 분포로 예상됩니다. 또 도내 전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계속해서 발효 중이어서 이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동해 중부 먼바다의 풍랑주의보는 오늘 새벽 1시에 해제됐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원주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 자동차 구입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원주시는 올해 155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보조금은 지난해보다 300만 원이 줄어든 최대 1,540만 원까지 지원되고 오는 25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지난해 개인 택시 15대를 포함해 180여 대의 전기 자동차를 보급했으며 따뚜 주차장 등 8곳에 급속 충전 시설을 추가 설치했습니다. 춘천시가 신축 중인 아파트 단지 3곳 주변에 연결도로 5개 노선이 확충됩니다. 춘천시는 퇴계동 이편한 세상과 삼천동 파크자이, 온이동 푸르지오 아파트 등 아파트 사업자에게 사업비를 받아 아파트 주변 5개 노선 3.7km를 확장하거나 신설할 계획입니다. 교통 수요가 급증할 것을 대비해 도로 확충 공사는 각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 준공될 예정입니다. 강릉 공립 옥천 어린이집 폐쇄 통보에 학부모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정밀 안전 진단 결과 붕괴 위험 수준인 2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릉시는 지난 2006년 건물 안전 진단에서 D등급을 받은 구 여성회관 건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와 내진 성능 평가에서 2등급으로 평가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말까지 분기별로 한 번씩 건물 정기 점검을 통해 사용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준공 37년이 된 구 여성회관에는 옥천 어린이집을 비롯해 강릉시 번영회와 바르게 살기 협의회 등 10개 시설과 기관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강릉 안인어촌계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안인화력발전소 어업권 수용 재결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강릉 안인어촌계는 안인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어업권 피해 조사 용역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책임연구원을 일원화하지 않은 에코파워의 요구를 받아들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어제 이의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15일 이후에 행정심판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횡성군이 KTX 강릉선 횡성역과 둔내역 활성화를 위해 테마형 교육 여행 사업을 추진합니다. 횡성군은 올해 2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KTX를 타고 횡성을 방문하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연계 교통수단인 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문화관광 해설사가 동행해 관광지 등을 소개한다고 밝혔습니다. KTX 탑승이 용이한 서울과 수도권 학교가 집중 유치 대상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선군은 지방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지역 학생들을 위한 특별반을 운영합니다. 정선군은 지난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정선 지역 인재 육성 아카데미의 하나로 고3 학생이나 고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나도 공무원반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나도 공무원반은 정선군 여성회관에서 다음 달부터 일주일에 4차례 공무원 시험 과목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춘천 시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 13명으로 재작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춘천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모두 13명으로 2017년 30명보다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춘천시는 올해부터 보행자 중심의 신호체계 구축과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확대 등을 통해 교통사고를 더욱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 등 접경지역에 대한 발전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철원군과 화천군이 조직을 개편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